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 이 기습적인 선언을 오늘 광화문에서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국본이라고 하죠. 오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았죠.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었는데 오후 3시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한 15,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윤 어게인, 윤석열은 돌아온다, 뭐 이런 구호들을 많이 외쳤고요. 그 대국본은 국민저항, 윤석열을 다시 찾자, 이렇게 적힌 명함 크기의 홍보물을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윤 전 대통령 지지 서명도 했고요. 그런데 이 무대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은 정광훈 씨가요, 기습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4.19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 오늘 집회 명칭이 이러네. 4.19를 어떻게 극우인 정광훈이 오늘 4.19를 갖다 이렇게 붙이네요. 그러면서 정광훈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수처, 중앙선관위 해체, 헌법재판관들 척결, 여의도 국회 해체, 이 모든 것을 집행할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려고 한다. 내가 한번 맛을 보여주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당선시키면 당선시켰지, 국민의힘 후보 8명은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겠다. 참 엄청난 이적 발언을 했죠. 차라리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당선시켰지, 국민의힘 후보는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우리도 전당대회 날짜를 잡아놨다. 수원에서 제일 큰 체육관을 예약해 놨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라. 하면서요. 이 연이은 자신이 주도했던 광화문 집회 덕분에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갔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8명은 이런 눈치도 없다. 그럼에도 저 8명은 광화문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발광을 떨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뒤의 대통령을 만들 능력은 없어도 방해할 능력은 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8명을 방해할 능력은 있다 하면서 자통당으로 모셔오겠다. 자통당으로 모셔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극우 정광훈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데, 차라리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당선시키지 국힘 후보로는 안 된다. 내가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고 그렇게 된 거다. 근데 지금 후보로 나온 8명은 자꾸만 우리 쪽하고 선긋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뭐 발광을 떨고 있다. 이런 그냥 폭언을 했네요. 그러면서 윤통이 새 대통령을 만들 능력은 없어도 안 되게 할 능력은 있다. 방해할 능력은 있다. 내가 자통당으로 모셔오겠다. 이 폭탄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정광훈의 대선 출마 선언이 미칠 파장 어떻게 될 건가? 첫째, 윤통을 자통당으로 모셔오겠다 했는데, 그러면 윤통이 자통당으로 갈까요? 며칠 전에 윤 어게인 청년 변호사 5명이 윤 어게인 하면서 뭐 신당 만들겠다 했는데 그게 4시간 만에 번복이 돼버렸잖아요. 없던 일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있던 날 8대0으로 전원일치 파면 선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변호인단과 한남동 관저에서 진한 만찬을 했는데
그 참석자 중에 신당 이게 필요합니다. 쭉 한번 얘기를 했더니 윤통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하도록 해 하고 고 사인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통은 이 신당에 대해서 이미 4월 4일에 오케이 사인을 낸 겁니다. 그리고 그 배희철 변호사가 나중에 기자회견 취소하면서도 자기가 적어도 3번을 윤통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윤통은 이 청년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정당 이건 필요하다. 자기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원래 국민 변호인단 모아서 한 10만 명 가까이 모았나요? 그걸 모태로 해가지고 윤석열 신당을 만들려고 윤석열을 고사인까지 냈던 거예요. 냈는데 뭔가 이제 당에서부터 심하게 윤통 당신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당에서 내쫓을 수도 있어 하고 뭐 하니까 윤통은 여하튼 이제 보수 정치 세력 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해야지 향후 재판이라든가 뭐 나름대로 대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윤석열 신당 때문에 쪽박차게 될 것 같으니까 야, 그 하지 마 하고 또 그냥 만류를 하고 4시간 만에 이제 없던 일이 된 건데 이제는 정광훈이 모셔오겠다. 근데 제가 봐서는 윤통이 정광훈 꼬임에 넘어가서 자통당으로 가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통당으로 가는 순간요, 국민의힘으로부터는 완전히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잘 됐다 할 수도 있어요. 잘 됐다. 안 그래도 윤통하고 이제 관계를 좀 정리하고 싶었는데, 절연하고 싶었는데 야박하게 내쫓기도 뭐하고 그래서 좀 그런데 자통당으로 가시면 아이고 그냥 알턴 잎 빠지는 것처럼 잘 됐다. 잘 됐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네.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윤통이 조금만 머리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자통당으로 가는 순간 더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안은 거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죠. 항상 그렇게 합리적 선택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윤통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정광훈의 대선 출마 선언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미칠 영향 이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김문수, 나경원이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윤상현이 출마했다면 윤상현도 직격탄을 받았을 겁니다. 왜? 정광훈 앞에 갖고 그 90도 폴더 인사한 게 윤상현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 하려고 그랬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윤상현 의원 한번 좀 대선 후보로 밀어봐야 되겠는데 그 얘기 하니까 그 90도 폴더 인사했는데 이재명이 되더라도 국힘 후보는 안 된다. 이게 우파 맞습니까? 이 정도면요. 이건 뭐 좌우파도 아닌 거죠. 뭐 우파 내에서도 뭐 극우라고 정광을 극우라고 하는데 극우도 하여간 우파의 일원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진영 논리도 없어요. 차라리 뭐 이재명이 되는 게 낫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라고 생각할까? 근데 김문수 후보는 어떤 사람이죠? 정광훈과 함께 자통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2020년 4.15 총선 앞두고요. 1월 말경에 자유통일당 창당대회가 있었는데 초대 당대표가 누구냐? 김문수였어요. 김문수는 자통당 대표 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자기를 국회의원 3선, 도지사 재선 만들어준 그 당을 탈당하고 자통당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사실상 정광훈 당인데 갖고 바지 사장을 하려고 간 거죠, 김문수가.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다시 복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광훈이 저렇게 대선 출마하게 되면은 김문수도 같이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여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하고 저런 사람이 만든 당에 가도 바지 사장을 한 당신은 도대체 그때 왜 갔느냐? 지금요, 김문수 후보의 몇 가지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왜? 누가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자기 발로 국회의원 3선, 도지사 재선 만들어준 그 당을 박차고 나가서 정광훈 밑에 가서 바지 사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 행동 뭐냐? 이렇게 추궁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그 A조 토론에서도 나왔지만요. 안철수 후보가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예, 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불가피하다. 야당의 줄탄핵, 입법 폭거, 예산 폭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엄령은 불가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윤통의 계엄령을 옹호를 하고 나섰어요. 이제 그 정광훈하고 비슷한 입장 아닙니까? 예, 이게 정광훈이 준동을 하게 되면은 김문수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문수보다도 더 오른쪽을 파고든 사람이 있죠. 드럼통 들어갔다 나오신 분, 나경원 후보. 나경원 후보도요. 뭐 이념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이념이 이게 먹고 사는 것도 다 해결해 준다. 뭐 이럴 정도로 언제부터 그렇게 이념을 중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한동훈은 이념보다 실용,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시대, 이런 걸 만들겠다. 근데 나경원은 거꾸로 이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김문수보다도 더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나경원도 이 정광훈의 이런 준동 때문에 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광훈의 불똥이, 정광훈의 불똥, 정광훈의 느닷없는 대선 출마 선언, 이 불똥이 윤통 쪽으로 튀깁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로 또 튀깁니다. 그 다음에 나경원 쪽으로 또 튀겨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 극우와의 단절, 그 극우에는 윤통도 포함되는 거죠. 극우와의 단절, 이런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수 있겠구나. 이게 진영 논리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차라리 국힘 대통령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광훈이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제로지요. 그러니까 국힘 대통령 못하도록 내가 니들한테 한번 연맥해 보겠다. 내가 나가면 정광훈 자기가 나가면 몇 %라도 깨먹으면 말이죠. 우파표를 깨먹으면 그게 이제 이재명 어부질이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거 하겠다고.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면 당선시켰지, 국민의힘 후보는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라. 이 사람이 우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도움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최대 조력자가 윤석열이다. 왜? 정치적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 그 비상계엄해갖고 화려하게 부활시켜줬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또 이 대선 국면에서는 정광훈이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이재명을 도와주려고 이러고 있다. 참 이런 사람들을 끼고 있었다. 윤통은요, 이런 사람들을 끼고 있었고, 그 윤통 그 용산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종교계 이제 담당했는데, 주로 기독교 내에서도 좀 건전한 그 주류 기독교 이런 쪽하고 많이 교류하는 게 아니라 정광훈 같은 사람하고 맨날 교류하다 보니까 윤통도 이 정치 노선이 굉장히 비뚤게 간 것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 정광훈의 이 느닷없는 대선 출마 선언이요, 향후 상당한 또 변수로 작용하면서요, 국민의힘의 새로운 그 내부 작용, 극우와의 단절, 이 흐름을 촉진시키고 강화시킬 것이다. 김문수와 나경원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윤선절론 안 그래도 나왔는데 이제 윤석열과 헤어지자, 헤어질 결심하자, 이게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